옆에 있는 것처럼 유성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육식물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다육식물이라는 걸 가지고 화분을 만들기 할 텐데 얘를 왜 제가 드렸냐면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식물이라서 드렸어요. 와송 기억하시나요? 와송. 와송. 네. 기와 위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해서 와송이라고 하고요. 구봉산 같은 데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와송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봉산에 산이 있는 분이 제가 그 텃밭 활동하는 거 할 때 그분이 자기 그 구봉산 산에 땅이 있으신데 거기서 자라는 와송을 주셨는데요. 그게 2014년인데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게 씨앗이 떨어져서 또 나고 또 옆으로 번져서 또 나고 이래서 와송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데 그런 식물들을 다육식물이라고 해요. 다육식물. 이름이 좀 생소하다 하실 수 있는데 선인장은 아시죠? 선인장. 선인장하고 다육식물은 형제예요. 둘이 똑같은 형제였어. 그런데 다육식물이 사는 곳보다 선인장이 사는 곳이 더 비가 안 오고 건조한 데예요. 비가 안 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잎이 통통한 식물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을 먹으려고 곤충들이 가서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에 아시죠? 알로에도 굉장히 속 안에 즙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다육식물이라는 게 이 잎 속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육질의 식물, 육질,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하는 집에서 키우는 고무나무, 스파트필름, 뭐 여러 가지 식물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매일매일 물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키우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달에 한 번씩만 물 주는 거예요. 2번 주도 안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달력 넘길 때. 그 다음에 6월 달이 돼서 장마가 되면 아예 그때는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물 줘야지 나는 좀 좋아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참는 거 연습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예뻐서 사왔는데 자꾸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배워 놓으셔서 식물을 많이 많이 키워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자, 여기 지금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된 식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식물 이름은 장미허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허브 식물 종류라는 뜻이에요. 허브 식물은 향기가 나는 식물. 잘 아시는 것 중에 쑥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생강 같은 것들을 허브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브 식물 중에서 얘는 장미꽃 향이 난다 해서 장미허브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옆으로 길이가 어때요? 이렇게 막 길게 가서 끝에 네 여기 잎이 조금 몇 개 매달려 있죠. 네 이런 식물들은 지금 집 안에서 제가 겨울 내내 키운 식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줄기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이 끝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얘는 왜 그런가 오늘 다육식물 설명드리면서 꼭 같이 드리면 좋은 식물인데 허브 식물 중에서 향기 나는 식물 중에서 얘는 다육식물하고 제일 닮아 있는 식물이에요. 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바깥에 놔두면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내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방 안에 데리고 들어왔더니 지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얘가 향기가 나서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니 해가 너무 적으니까 얘가 키가 막 자란 거예요. 줄기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휘었어요.
왜냐하면 해가 있는 방향을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줄기가 막 휘어지면서 이렇게 길게 길게 자란 거예요. 요 밑에는 새로 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줄기에 잎이 하나도 없이 끝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식물들은 해를 좋아해요. 해가 없으면 살지를 못하고 해가 많이 있어야 좋아요. 그런데 이 식물이 이렇게 길게 자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번에 삽목 배우셨죠? 페어리스타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흙에다 꽂는 거. 얘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줄기가 길게 뻗어 있으면 이 어린 순을 잘라서 흙에다 꽂아 놓으시면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지금 여기 옆에 계시면 제가 일일이 다 향기 맡아보세요 했을 텐데 지금 멀리 있어서 저 혼자 이 향기를 맡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을 정도예요. 잎이 몇 개 없지만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워보시는데 얘는 다육식물처럼 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막 키가 옆으로 막 뻗은 거죠. 막 키만 커진 거예요. 이게 식물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다육식물은 해를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라 하루에 4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사막 지역이었어요. 지금 제가 식물 잎을 하나 똑 떨어진 거를 주워서 여기 흙에다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게 식물이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던 식물이었는데 이 식물을 잎이 떨어진 거를 찾아서 제가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잎 끝에 뭔가 흙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리고 새로 싹이 나왔어요. 자, 아이고 잘 보이시나? 네, 네, 이제 보이실 것 같다. 보이세요? 이제? 네.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애기 싹이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잎이 떨어졌어요. 식물이. 그러면 얘가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다육식물의 특성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잎이 부러지고 상처나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땅 위에 얹어 놓으면 그냥 여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한 개 생기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식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안 오고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의 특성을 잘 알고 식물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물 키우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질 수 있는데 얘의 특성을 모르고 얘 성격을 모르고 식물을 키우면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식물을 키우게 되고 빨리 죽게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시는 경우는 얘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이거 잎 떨어져 있는 거를 주워 모아서 여기다가 화분 위에 이렇게 얹어놨는데 지금 저 조금 있으면 조만간 식물 부자 되게 생긴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이제 이거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이런 거 한두 개쯤은 화분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겨울 동안 저희 집에서 창가에서 키우고 있던 화분 1개를 더 가지고 왔어요. 저한 여러분들한테 최고로 좋은 식물을 이걸 보내드렸어요. 꽃집에서 굉장히 예쁘게 자란 식물이에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건. 그런데 여기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식물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야 이렇게 하고도 살 수 있나 하는 식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 소리도 전달될 것 같은데 이 식물이 비가 안 오고 물을 안 주면요 이렇게 바싹 말라요. 바싹 말라서 잎이 쪼글쪼글해지다 못해 완전히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는 보시면 아주 쌩쌩하게 굉장히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뒷면에 있는 이 잎들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바싹 말라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집에서 저희 집에서 키울 때 햇빛에만 놔뒀지 물을 한 번도 안 줬더니 여기 보이는 모습과 여기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여기 해를 쫓아서 이렇게 해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해가 없는 이 뒷면의 모습은 정말 불쌍할 정도로 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카메라를 조작해주고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지금 이것도 그래요. 얘도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왜냐하면 해가 여기 있었거든요. 해가 이쪽에서 비치고 있으니까 해를 쫓아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몸이 완전히 기울어서 이렇게 사람 몸도 이렇게 기우는 것처럼 식물체도 얘가 완전히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얘를 한번 중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놔 줬으면 얘가 이렇게 가던 애가 똑바로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겨울 석 달 내내 햇빛이 있는 쪽으로만 기울어 있어서 이렇게 몸이 방향이 비틀어진 거예요. 다육식물 키우실 때는 물을 자주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안 주면 안 줄수록 얘가 튼튼해져요. 아, 물을 줘야지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곳에 살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해 있던 이 다육식물은 비가 많이 물을 주는 상황이 되면 얘가 물러져서 단단해지기보다는 물러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물을 주는 걸 꼭 참았다가 한번 주시면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얘는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점점 강해지고 해가 비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해를 보면서 자라는 이 식물은 정말 이제 예뻐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뒤에 완전히 바싹 마른 이 잎들은 나중에 분갈이 할 때 한 번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꼭 누구 같으냐면 손주들 중에 중학교 손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애들 요즘 자꾸 말 걸고 얘기하고 너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틱틱거리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식물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자꾸 건드리고 간섭하고 그러면 얘도 싫어해요. 그래서 다육식물 정말 예뻐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정말 예쁘게 피는 식물인데 얘는 안 건드리면 안 건드릴수록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드린 식물이 이렇게 하얀빛이 도는 우윳빛이 도는 식물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식물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맹이가 동글동글하게 있는 이 식물을 드렸어요. 각자의 이름을 설명하고 이 식물들이 가지는 특성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라울이라고 해요. 라울. 개울이 아니고요. 라울이에요. 네. 라울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얘는 나무처럼 커요. 그래서 이게 몇 년 키우고 나면 굉장히 그 멋스러운 이렇게 수영을 가져요. 나무처럼 크게 자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처음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얼굴이 보여질 거예요. 그 나중에 옮겨 심으실 때 가장 예쁜 얼굴이 있는 곳을 앞으로 해서 심는 거를 좀 신경 쓰시면 좋고요. 라울은 봄부터 가을까지 5월 지나고 나면 야외에서 키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5월 전에는 야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세종, 충남, 대전에 얼마 전에 서리가 내린 데다가 우박이 내려서 과수농가가 힘들어졌다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온이 너무 많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4, 5도 이렇게 밑으로 너무 깊게 떨어지면 얘가 자라기 힘들어지는데 5월 달은 돼야지 밖에 내놔도 아침 기온이 안심할 수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식물은 농장에서 이 농사 짓는 농부가 키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닐하우스 있다가 나왔어요. 노지에서 살다가 나온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있다가 살다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직 추위에 좀 약해요. 그런데 이걸 바로 4월 달 낮에 지금 23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 밖에 내놔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명희 어머님이 지금 키우고 계신 화분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아우, 예쁘다. 예, 잘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추위에 적응이 안 된 이 식물을 갑자기 바깥으로 확 내놓으면 얘네가 견디지 못하고 잎이 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잎에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내놓을 때는 하루에 4시간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또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는 한 6시간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5월 달이 되면 완전히 밖에 내놓으셔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몸속에 에너지를 저장해야 한겨울에 집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햇빛을 보지 않고 집안에만 두게 되면 제 이 다육식물 화분처럼 한쪽은 말라 죽게 되고 빛이 없어서 빛이 부족하게 되니까 몸체가 병이 들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게 5월 달부터는 밖에 내놓으시고요. 밖에 내놓으실 때 갑자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 있으면 안으로 살짝 들여놨다가 다시 내놓으시고요. 밤에 잠잘 때는 침실에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다육식물은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이 있는데 공기정화 식물은 C4라는 방식으로 숨을 쉬고요. 이 다육식물은 C3 방식이라는 걸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숨을 쉬어요. 얘가 건조하고 덥던 지방에 살던 식물이라 낮에는 35도 이상 40도 넘는 데서 살던 식물이라 낮에 너무 더우니까 얘가 낮에는 숨을 안 쉬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얘도 광합성을 하고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 돼서 숨을 쉬니까 밤에 산소를 내주는 식물인 거예요. 식물은 숨을 쉬어야 산소를 내보내주는데 얘는 밤에 산소를 내보내주는 식물.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을 많이 보게 밖에 내놨다가 밤이 되면 내 잠자는 방, 아이들 공부하는 방 이런 데 넣어주시면 얘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 탱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1번 피로도를 제일 낮출 수 있는 게 산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도 가고 뭐 좋은 사람 이렇게 뭐랄까 오솔길을 걷기도 하고 식물을 키우기도 하는데 밤에 자면서 산소를 꾸준히 맡을 수 있는 건 여기 다육식물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한두 개만 가지고 안 될 수는 있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 다육식물 화분을 2-3개 갖다 놓으시면 좋은데 오늘 3개나 드리니까 산소 막 이렇게 많이 내뿜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낮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꾸준히 산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공장이 우리 집에 하나 생기는 거죠. 자, 라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울 아니고 라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식물은 요거는 1년 내내 노란색 꽃이 펴요. 피고 지고 계속해서 꽃이 피는 거죠. 이름이 진주 목걸이에요. 여기 어때요?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죠? 네, 진주 목걸이. 우리 이봉호 아버님이 식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네. 자,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데 구슬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진주 목걸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식물이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같은 거 같으세요? 다른 거 같으세요? 달라 보이세요? 네, 네. 색깔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죠. 자, 요거는 초록색 빛이 진하고 요거는 붉은 빛이 더 진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할까? 네, 네. 자, 이쪽은 초록색 빛깔의 노란 꽃이 있고, 요거는 주황색에, 아니, 그 빨간색에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어서 다른데, 두 개가 같은 식물이에요. 진주 목걸이. 그런데 요거는 지금 농장에서 겨울을 나고 지금 바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겨울,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화분에 옮겨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는 건데 얘도 지금 여기 드린 저 진주 목걸이 얘도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게 자라요. 그래서 이것처럼 쭉 늘어지는 느낌으로 자라요. 근데 제가 지금 화분을 상당히 이렇게 높은 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화분 끝에다 심으면 얘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위로 솟아나고 하나는 자리를 무게를 잡고 하나는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식물이에요. 이게 이름이 제가 사면서도 들었고 알고 있는 식물인데 얘가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검색해 본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잊어버리지 말고 알려드려야지 그랬는데 그새 또 잊어버렸어요. 자, 이게 아이고, 파팔라리스. 아우 진짜 어렵다. 네, 네. 파팔라리스. 네, 크리스마스 리스 할 때 리스는 맞는데 앞에가 자꾸 안 외워지더라고요. 파팔라리스. 파파라치 아니고 파팔라리스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긴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요거 보내드렸죠. 네, 이게 초록색의 염좌라는 식물 아시나 모르겠는데 걔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잎이 훨씬 더 넓고 더 뭐랄까 튼튼하게 자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꽃이 보이시는데 이렇게 꽃이 펴요. 얘가 지금 다 꽃대를 머금고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게 지금 꽃대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를 보내드렸는데 꽃이 다 이게 지금 꽃대를 머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꽃이 피냐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주황색 꽃이 피는 식물이고요. 꽃이 조금 있으면 다 올라올 거예요. 한 서너 대 이상 다 꽃이 올라올 거라 여러분한테 예쁜 모습으로 필 거예요 하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요거 먼저 갖고 온 거예요. 자, 파팔라리스, 파팔라리스, 라울, 진주 목걸이 이 세 가지 다 다육식물인데 이 식물들은 특징이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자라고요. 장마철에만 잠깐 쉬었다 자라요. 장마철은 너무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다육식물이 잘 못 자라고요. 성장을 멈추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11월, 12월 되면 예쁘다가 다시 1월, 2월 달 되면 다육식물은 다시 휴면기에 들어가요. 성장이 멈추는 거죠. 바깥에 은행나무 보시면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겨울에 어때요? 나뭇가지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육식물도 한겨울에는 휴면기라고 해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물을 자주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자주 줘야 된다. 동그라미. 아니다. X. 네네. 어우. 100점. 자,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잠자는 애한테 자꾸 물을 주게 되면 얘가 썩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12월 넘어가 1월, 2월 달 한겨울에는 아예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잎이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하게 쪼글쪼글하게 완전히 말라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마르게 내버려 두시고 새봄이 와서 3월 넘어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데 너무 갑자기 확 많이 주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아니 무슨 식물 하나가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한테 우리 아기 키울 때 그 마음으로 살짝 얘를 모시고 사는 거죠. 예쁘게 보려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이렇게 키워보시면서 이렇게 네.
얘가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진주 목걸이는 이만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늘어진 게 보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키우려면 물을 안 주고 참아야 된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잘 줘야지 잘 자란다라고 이때까지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물을 안 줘야 얘가 이렇게 잘 살아요. 이 속안에 보시면 뿌리가 막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뿌리로만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은 날은 얘네 몸체가 그대로 물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이렇게 늘어졌는데 여기 꽃대가 다 있거든요, 지금.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꽃이 펴서 굉장히 늘어지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베란다 창가 제일 끝에다 놓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내 방에 들여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육식물을 하시면서 물을 잘 안 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보내드린 식물은 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잘 자라는 식물인데 다육식물 중에 몇 개, 아주 특별하게 몇 가지는 겨울에 잘 자라고 여름이 쉬는 식물이 있어요. 특별하게. 어머님들이 지금 집에서 줌으로 하고 계신데 다시 대면으로 나오시게 되면 그 자료는 제가 프린트물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자료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다육식물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육식물은 여름에 잘 자라는 다육식물, 겨울에 잘 자라는 다육식물,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가 따라오면서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다 써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육식물은 잎이 굉장히 물이 많은 게 다육이다. 그런데 다육하고 비슷한 게 선인장이 있다.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한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가시였던 게 아니라 잎이 가시로 변했다. 잎이 가시화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선인장 꽃은 이렇게 한번 피면 한 3개월에서 4개월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선인장이 사는 동네는 벌과 나비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벌나비가 와서 이렇게 수정을 해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서 그 이파리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다육식물의 몸체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서 새순이 나고 이러던 식물들이라 벌나비가 오지 않는데 살았기 때문에 꽃이 한번 피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벌이나 아주 작은 벌레들이 날라와서 수정을 해둘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또 꽃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주 진한 노랑 아니면 주황, 뭐 빨강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게 벌의 눈에 잘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핑크색도 굉장히 많은데 벌의 눈에 잘 보이는 색. 생각해 보세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진달래, 개나리 이런 색깔. 그런 것들이 벌이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선인장의 꽃이 그런 색깔이 많은 거죠. 자, 두 번째 그렇게 얘기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식물 키울 때 봄부터 가을까지 물 주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주시는 거고 겨울철에는 잠자는 시기니까 물 자주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옮기는 걸 분갈이라고 하죠. 분갈이는 도대체 얼마마다 한 번씩 해줘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다육식물 분갈이는 3년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넓은 곳으로 옮겨주고 나면 얘 지금 2년 됐거든요. 아직도 끄떡없이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영양분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육식물이 살던 곳은 아주 척박하고 비가 안 오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던 흙에 영양분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얘한테 자꾸 영양분을 주게 되면 얘가 영양 과다가 되는 거죠. 지난 겨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나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체중이 자꾸 늘게 되죠. 늘게 되면 뭐가 와요? 병이 오게 되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다육식물한테는 영양분을 특별히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꽃을 예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른 특별한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주면 좋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드리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살짝 참을게요. 대신에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게 영양제예요. 광합성을 아주 잘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얘네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집에 햇빛 잘 들어. 창문이 넓고 남향이라서 햇빛 잘 들어.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밭에서 뭐 키워보셨잖아요. 밭에서 키우는 식물하고 집 안에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식물하고 자라는 속도나 자라는 잎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맛이나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햇빛의 양 때문에 그래요. 광량이 다르다 그래요. 햇빛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밖에서 키우는 거는 굉장히 튼튼하고 잘 자라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색깔이 연해지고 비들비들하게 자라고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꼭 햇빛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서리가 내릴 때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한 번, 2번 서리 맞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서리를 맞으면 그동안 에너지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 서리 맞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서리를 맞으면 얘네가 속 안에 있는 물이 얼어붙으면 죽게 되는 거죠. 얘네는 얼면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잎이. 그래서 서리 내리기 전까지 햇빛을 많이 보여주다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에 어디에 두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육식물 화분을 어디에 두면 좋다고. 집에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잠깐은 거실이나 이런 데 두셔도 되지만 햇빛이 가장 많은 창가, 베란다 끝에 거기다 두시고 겨울에도 햇빛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돼요. 얘가 산소를 계속 만들어주니까. 얘랑 같이 거실에서 자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 두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 지금 어머님들이 얘를 가지고 전부 다 화분에 옮겨 심는 걸 하실 거예요. 그런데 화분에 옮겨 심는 거 오늘 정말 제대로 잘 배워 놓으시면 어머님들이 어떤 다육을 옮겨 심더라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육식물을 화분에다 옮겨 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원래 살던 데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집안에 많이 키우는 식물, 그런 거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까지는 심하게 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 흙에나 넣어서도 잘 자라는데, 지금 이 다육식물을 옮겨 놓으실 때는 얘가 원래 살던 곳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얘가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 만들기 할 거예요. 제 설명 잘 들어주세요. 여기 난석이라고 하는 돌을 드렸어요. 동양난 심을 때 쓰는 난석이에요. 이 흙은 속 안에 미량원소 그런 게 묻어 있어요. 이거는 일본산 휴가토라고 부르는 흙인데요. 이 난석은 만져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흙이 가벼울 수 있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뭐냐면 이 돌 속 안에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가볍고 물이 이렇게 이 안에 미량원소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아주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한번 심으시고 나는 집에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사셔도 이렇게 막 뭐랄까 20리터 커다란 봉지로밖에 안 팔기 때문에 이거를 인터넷으로 굳이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딸기 박스, 굴 박스 그런 거 쓰시면 돼요.
한동안 텔레비전에 그 화분 밑에다가 스티로폴 박스 넣는 거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아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한번 2580인가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PD 방송국 제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겨울은 굉장히 추워서 영하 19도까지 내려가요. 대전 지방이 영하 19도까지. 그런데 화분 안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물 빠짐이 안 돼서 물이 차 있으면 그 물 빠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분의 식물이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간신히 겨울을 버티고 있다가 새봄이 올 때 더 이상 이 차가운 뿌리가 얼어 있던 게 버티지 못하고 식물 위에가 팍 쓰러져서 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식물 뿌리 밑에 이 난석을 넣어주면 물 빠짐이 아주 잘 되게 돼서 식물 뿌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한겨울에 스티로폴을 넣어주면 보온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군자란 키워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군자란이 뿌리가 굉장히 굵거든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우리가 스티로폴을 넣어 놓으면 스티로폴을 뚫어요. 스티로폴 사이사이로 꼭 미꾸라지 그 두부에 넣은 미꾸라지처럼 스티로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잘 못 자란다. 스티로폴 때문에 식물 자라기 힘들다. 그거는 그 방송국 PD 너무 식물 모르는 사람이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없어서 나 식물 키우기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스티로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쪼개서 잘게 쪼개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배수층을 만들어 준다. 물 빠짐이 잘 되게 한다. 뿌리가 숨을 잘 쉬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좀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일반 식물 심기 할 때는 배양토라고 하는 흙을 많이 넣는데 이 다육식물 심는 거는 꼭 사막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사막에 여행 안 가보셔도 그 텔레비전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셨죠? 거기는 모래밖에 없어요. 흙이 한 줌도 없는데 거기 선인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막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도 얘가 잘 버틸 수 있게 하느라고 영양분이 있는 흙하고 돌하고 섞어주는데 제일 밑에 이 난석 두 번째 제가 드린 이 흙은 들어보시면 시커먼 흙인데 속 안에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공기정화 심기 할 때는 이렇게 무겁지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 돌이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보시면 배양토라고 하는 흙하고 돌하고 제가 섞었는데요. 몇 대 몇의 비율로 섞냐면 7대 3의 비율로. 그러니까 돌이 7이고요. 돌이 7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돌에 배양토 흙이 막 이렇게 살짝 묻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살짝만 묻어있는 느낌. 왜냐하면 이 배양토라고 하는 흙은 물을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 흙에 흙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수분이 너무 많아서 식물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과 흙의 비율을 7대 3으로 섞는다. 그런데 만약에 식물 정말 이거 다육 좋아하셔서 장마철에 이렇게 분갈이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마사에다가만 해요. 이렇게 마사토. 흙은 하나도 안 넣고 이 마사토만 넣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런데 장마철은 워낙 수분이 많은 공중 습도가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사토에만 옮겨 심는다. 정말 흙을 조금이라도 넣어준다면 그냥 10% 정도 조금만 보충해줘도 돼요. 그러면 걔가 겨울에 잘 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얘가 양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드린 게 이게 봉지가 비슷한 봉지가 이게 두 개인데요. 딱 들어보시면 얘하고 무게가 일단 달라요. 하나는 먼저 설명드린 휴가토라고 하는 여기 있는 휴가토라고 하는 이 돌은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는 제일 밑에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일단 딱 들어보면 두 개가 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제일 밑에 까는 휴가토, 이거는 난석, 동양난 키울 때 쓰는 거, 요거는 제일 밑에 깔고 약간 무거운 돌이 있어요. 이 돌은 마사토라고 하는 돌인데 이 돌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가 생산할 때 굵기가 4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페어리스타 삽목할 때 쓰셨는데 그때 저희는 흙에다 했죠. 페어리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쿡 꽂아놔도 잘 자라는데 굉장히 삽목하기 까다로운 식물들이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거가 조금 까다로운 식물들은 이 마사토라고 하는 돌을 아주 잘게 부순 게 있는데 거기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오, 그렇게 그냥 돌에다가만 꽂아놔도 식물이 뿌리를 내리나요? 네, 식물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근데 요 마사토는 여러분들이 오늘 쓰시는 거는 식물들 다 심어 놓고 나서 그 위에 장식하는 돌로 쓰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내드린 흙이 충분히 양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 흙에 배양토를 저희가 30% 섞었는데 배양토가 물을 먹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배양토가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이 마사토를 가지고 그 위에 덮어주면 흙이 쏟아져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작은 봉지에 큰 돌 있죠. 마사토 말고 이렇게 보시면 돌이 있는데 얘는 화산석이라고 해요. 제주도에 가시면 화산석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무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거 아니고요. 베트남산이에요. 제주도 가셔서 화산석 현무암 들고 오시면 국립공원 관리법에 걸려서 벌금 내는 거 아시죠? 절대 들고 오시면 안 돼요. 네, 거기서 조약돌 하나도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열어보시면 요즘 삼다수 선전할 때 화산송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돌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그 화산석 현무암이기 때문에 속 안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다육식물 위에 얘를 얹어줘도 수분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거죠. 위로. 그래서 얘가 장식 역할도 하지만 다육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식할 때 위에다 얹어주는 걸로 쓰실 거예요.